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6월 1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루비누드에서 알트코인들을 크게 상장 폐지를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알트코인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BNB 코인인데 최근 하락한 거를 보면은 최근 고점 대비 36%가 빠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견해는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었냐면은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4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과 신규 알트코인 무엇이 더 좀 투자가 괜찮을까? 메이저 코인은 과연 안전한 게 맞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어떤 전체적인 시장 견해를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보면은 그럼 만약에 지금 이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기간 조정이 온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보면은 19년 7월에서부터 19년 12월 사이에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왔던 알트코인 대하락과 비슷한 관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0%가 빠지는데 이번에도 이만큼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저는 단기 고점이다라는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 자체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횡보하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구간 동안은 알트코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질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나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단순히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 준비하자 이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하락이 온다, 이런 비슷한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으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빠진 만큼 굉장히 튀어오를 때 굉장히 더 세게 튀어올라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뭐 차트라던가 그런 투자 서적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가정하에 뭐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잔잔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알트코인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크게 가능하면 두세 배 정도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좀 크게 더 떨어지는 구간이 와서 진짜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미치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한번 좀 크게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트레이딩 물량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다라는 걸 공유 드리고 싶고 제 관점에서는 진짜 그 시장이 굉장히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19년 7월처럼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16년이랑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어요. 16년에 보면은 제가 잘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MVRV Z스코어라는 지표를 보는데 이때도 반감기가 있기 1년 전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15년도부터 16년도 사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이때도 이제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근데 아마 이 구간에서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어떤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24년도로 나아가는 그 구간을 봤을 때
이 구간이 굉장히 아까 봤던 그 구간과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 24년도 반감기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23년도와 24년도 사이가 될 텐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처럼 좀 뭐 지지부진한 이런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꺾이는 이런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잔잔하게 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때 보면은 되게 투자가 쉬웠네 이렇게 보겠지만,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참 어렵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투자가 참 쉬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미래에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시점에 투자를 왜 안 하고 있어? 뭘 망설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잘 보는 지표 중에 뭐 RSI 지표 이런 것도 잘 보잖아요. 제가 생방송 할 때 장난으로라도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RSI 지표 주봉으로만 본 다음에 매도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낮을 때 매수 올라와서 매도하거나 좀 버티는데 매도. 자, 근데 여긴 매수 자리라네요. 매수 한 번 하고, 또 여기 매수 한 번 더 하고, 또 매수 기회가 없죠. 매수 기회가 없네. 그 매수 기회가 없어서 여기 평단 여기 완성됐죠. 쭉 가다가 매도 한 번 하고, 매도 한 번 더 하고. 근데 또 매수했네. 또 매수를 했더니만 이게 또 저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매도를 또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매수를 했더니만 또 저점이네. 고점 매도를 했네. 여길 보니까 또 거의 저점을 잡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시점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는 매수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만약에 RSI 지표만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RSI 지표 주봉만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뭐 하라고 제가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비트코인 역사를 봤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지표라고 하면은, 여기 지표는 과연 매수 자리인가 매도 자리인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가운데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매도 자리인데,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인 사이클 안에서는, 이제 큰 사이클 안에서는 여전히 매수 구간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도미넌스 차트도 과거 패턴과 굉장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19년도 7월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제가 이런 얘기도 과거 영상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5개월 전에 2023년은 상승 시작이 해고 비트이더 지배력이 상승할 것이다, 상승 사이클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도미넌스 지배력이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사실 좀 잘 되고 있고,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올라가면은 결국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19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 구간 동안 알트코인 불장이 한번 작게 일어났었거든요. 이 작은 기간 동안 알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저도 당시에 원래 수익을 못 내고 있던 과정에서 수익을 한번 크게 낼 수 있었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을 저도 한번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구간이어서 이번에도 한번 비슷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로빈후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 로빈후드라는 그 투자 플랫폼에서 솔라나, 폴리곤, 카르도노 상장 폐지 결정을 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여 솔라나, 매틱, 에이다를 비롯해서 뭐 엄청 많은 이제 알트코인들,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는 그런 자산들을 증권이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상자산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카르다노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별로 놀랍지도 않고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근데 규제기관과의 협력 대신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적이다. 입법부는 상식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루나 사태도 있었고 뭐 FTX 파산 사태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은 옛날부터 뭐 거래소 파산이라던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늘 일어나요. 늘 일어났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생겨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게 크게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왔고,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이 구간 2014년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뭐 우리가 명확히 지금 알지 못해도 뭐 어떤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또 어떤 호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면서 이 시장은 점점 단단해졌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 시장이 죽지 않을 거고 미래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투자 기회라는 게 결국에는 항상 증명되지 않을 때 있고, 증명된 순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뭐 미디어라던가 아니면은 규제 기관이라던가 뭐 안 좋은 이야기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라면은 더 큰 시드를 모아서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기회라고까지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 큰 선을 그었을 때 우리의 목표 지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뭐 정말 좋은 장세가 올 거라는 믿음과 기대로 가고 있다라고 치고,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곳이라고 치면, 자, 우리는 지금 2023년도에 있죠. 2023년도에 요런 구간에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있는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1안이고, 자, 2안을 한번 그려볼게요. 2안. 자, 2안으로는 더 떨어지네. 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1번이나 2번이나 최종적인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최종적인 수익률은 똑같은데 우리는 1번으로 가는 거를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결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값이 있다라는 믿음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번이나 2번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결과값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과정을 버텨내면서, 이 중간 과정을 버텨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지, 그런 거는 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노이즈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독립 변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들은 놔버리고,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을 막 더 고민한다던가 막 머리 싸매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들을 더 잘 컨트롤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더 시드를 늘려서 이 최종 지점으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으로 19년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투자를 즐기면서 재밌게 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